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트럼프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하기로 공식화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적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분이 또 터지는, 복장이 터지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예. 바이든 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 산업 정책이 바로 칩스 액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면,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면 그러면 보조금 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때릴 테니까 관세 피하고 싶으면 미국의 공장죠. 이런 방식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유인책이죠. 당근이고 채찍이고 다른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 줄 테니까 미국의 반도체 공장죠.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공장을 지면은 당연히 보조금을 줘야죠.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얼마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안 주겠다. 이 보조금 다 뭐냐? 미국 국민의 세금 아니냐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굉장히 문제화해 왔던 겁니다. 근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줘야 되겠지만 이거 그대로 주면은 다 뺏긴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이 대선에 출마하고서 후보 기간 동안 유세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분을 받아내겠다라는 것이었고 역시 지분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지급했고 그 대신에 10%의 지분을 확보했었던 것처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 부분 10%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라는 일종의 으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지분을 가진다는 건 어떤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경영에도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분을 10% 정도 확보해서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삼성전자 미국 지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보유해서 지분을 보유해서 결과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부합한다 만약에 그러면 경영권을 갖는 거죠. 또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인가 아닌가가 차이인데 현재로서는 미 러트닉 상무부 입장의 표현은 보조금 취득의 지분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으로서 일정 부분 미국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국 외 기업들에게 지분을 요구한 사례가 처음은 또 아니라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동안에도 인텔 지분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면 미국 인텔뿐만 아니라 대만 TSMC, 또 미국 마이크론, 또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많은 기업들에게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보조금 그래프를 한번 규모에 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면서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5개 기업이죠. 그러면 이 5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그중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10%의 지분 인수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기준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도 10%까지 갖겠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뭘까요? 지분을 갖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물론 경영의 일정 부분 참여를 할 수도 있겠고 미국 기업 10%만큼은 미국 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반도체를 생산한 것들을 전량 미국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HBM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수요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처가 많지만 공급업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수요 대란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반도체를 미국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다.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파운드리 이런 강제 수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경영권 참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게 아직 방향성만 제시된 것이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추론을 해보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경영권에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에 좀 유리하게 그렇죠. 반도체 공급을 좀 추진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럼 일단 미국 내 반응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인텔에 10%였다 그랬잖아요. 네. 미국 안에서는 어떤 의견도 나오겠나요? 네, 인텔 10%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정말 물론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민주당을 지지한 지지자들 간에 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고 언론들도 어떤 정당의 좀 지지 의견을 갖고 있느냐, 정치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기업들을 국영화하려 하느냐라는 불공정 논란, 인텔 지분 10% 인수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불공정한 계약 아니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이든 정부가 제시했었던 이 칩스법에 따라서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었던 그 과정에는 예. 지분 인수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계약할 당시에는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하는 것이 없었던 상황인데 나중에 후차적으로 지분을 내놔라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또 불공정 공약 아니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이런 지분도 인수하고 있지만 그 외 자국 외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거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또 과거 사례가 있던 게 일본 제철 회사가 미국 철강 회사의 그 US 스틸 인수 네. 계약을 승인하면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는 네. 그런 황금주라고 예. 하던데요. 그거 갖는 그런 어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건 좀 설명해 네. 주시고 과연 이런 것들이 실행이 가능한 것인가? 네. 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아까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10% 보유하겠다라는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예. 러트닉 상무부 입장은.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의결권은 없지만 거부권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골드쉐어라고 합니다. 예. 이 황금주 혹은 골드쉐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입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겠다라고 입법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대통령이. 네, 그랬던 사례가 근래 있죠. 마찬가지로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러 대주주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주나 이들이 경영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 등을 적용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그건 안 돼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은 없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것이 결국 인텔이나 삼성전자까지 어떤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서 거부권을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일정 부분 중국으로 가거나 혹은 중국의 어떤 완제품을 생산하는 밸류체인상의 일부를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어떤 특정 지역을 거쳐서 결국 중국의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인다거나 예. 이런 것들은 안 돼라고 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결권을 갖는 주식이냐 아니면 거부권을 갖는 주식이냐 이것은 아직 갈피가 안 났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사례들이 있으니 결국 경영 참여, 간접 직접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게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보조금 받은 우리 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네. 이건 사실무근이다라는 표현들을 썼더라고요.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 아직 이런 것들이 일부 고위 공직자나 뭐 언론에서 나온 표현들이고요. 확정적으로 약속하거나 뭐 사인한 것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이 이렇게 났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무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이렇게 압박을 면제해 주는 대신 이거 압박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거 압박을 빼주는 대신 다른 거 더 해줘라 라는 종류의 요구. 그러니까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미국에 더 투자해줘라 라는 요구를 끌어왔었던 것처럼 이 보조금 주고 그것에 따른 지분 인수는 안 하는 대신 더 한국 너네들 미국에 이만큼 투자해줘 라는 식의 압박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무적인 어떤 계산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상생 페이백을 11월까지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상생 페이백이 우선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소비 진작책입니다. 근데 첫 번째 활용됐었던 그 소비 진작책이 소비 쿠폰이죠. 네. 근데 소비 쿠폰에 이어서 상생 페이백을 시행함으로써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 소비를 진작시키도록 유인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 카드 사용액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있을 텐데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올해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늘어난 액수가 있다면 20%를 돌려주겠다. 이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만 19세 이상의 카드 소비 실적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이제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요. 역시 상생 페이백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예. 그러면 월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한 금액 작년에는 예를 들어 100만 원 썼는데 올해는 120만 원 썼다. 그럼 20%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20%의 20%. 그러니까 약 20만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 20만 원의 20%를 환급해 주는 방식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100만 원 썼는데 같은 기간 동안 올해는 같은 기간 120만 원을 써요. 그럼 차액이 2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럼 20만 원 중에 20%를 환급해 주겠다. 예, 그런 계획이니까 여러분이 증가액, 소비 지출액이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20%를 또 돌려받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물건을 20%로 할인해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죠. 네. 다만 그 페이백 금액이 한 달에 10만 원 네. 해서 3개월 총 합쳐서 30만 원으로 한도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사용처 역시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기 때문에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돈 많이 썼다고 해서 이것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표면적인 것과 또 실질적인 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른 뭐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 진작책인데 그 소비할 대상이 소상공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 사용처 정보를 또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연 매출 30억이 넘어도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역시 포함됩니다. 다만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다 이게 대형 매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기업 혹은 대기업들에게 소비되기보다는 중소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이 소비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소비 진작과 상생이라는 개념을 감안해서 이 정책이 단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되게 이게 뭐랄까 요즘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할 텐데 물가 소식 짧게 좀 짚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지금 8월이잖아요. 예. 우리는 항상 7월 달에 장마를 만나고 폭염을 만나요. 그 장마 폭염 동안 농작물 공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수품 준비다, 추석 연휴가 곧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성수품 준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수요는 늘어나는데 근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식료품 가격이 급등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시금치와 배추 가격 이런 농작물 특히 이 기상 악화에 따라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기상 악화로 인해서 공급량이 제한이 된 이런 영역 시금치, 배추 가격이 각각 170%, 50% 정말 너무나 강하게
급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